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장은 시장이 아침에는 굉장히 출렁임을 많이 보였죠. 요즘 계속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봉당 움직임이 보다 더 거칠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이제 자리 잡고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 3년 6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따가 옵션에 대해서 할 얘기거리가 좀 많은데요. 좀 복잡해요.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들면 복잡한데 그냥 일단 어떤 상황인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금요일에 0.19% 상승 출발 후에 1.48%까지 상승폭이 확대되며 양봉 마감했죠. 그러면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주간에 외국인 선물 매수가 1956억이 나왔으나 야간에 외국인은 다시 보시면 1715억의 매도로 선물을 매수 포지션으로 결국에는 전환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전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보인 겁니다. 네, 그다음 중국 LPR 금리 결정도 있었는데요. 지난달에 0.1%를 인하한 수준인 1년물 3.0%와 5년물 3.5%로 이번에는 동결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일본은 정부 비축미까지 풀었지만 쌀값이 102%나 폭등하면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7%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를 넘어선 것은 6개월 연속이고요.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넘어선 것은 38개월 연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를 경우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자, 미국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아직 뚜렷한 진전이 나오지 않은 채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유지하며 열흘 가까이 미사일 공방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만기일로 그간 바닥부터 올라오며 기관들이 유지했던 롱 포지션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끝내 지수가 마감하는 시가까지 해가지고 최고가를 만들었었죠. 지수 선물이 끝나는 시초가 부근을 최고가로 만든 뒤 본장에서 주식 종목의 하락과 함께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급락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야간 선물은 최고가 대비 5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우리 증시는 갭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양봉으로 쭉 이제 뻗어가면서 마무리했다가 갭 하락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봉이 전일 시가를 넘어가는지 결국엔 종가로 넘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꼬리를 달고서라도 지키거나 넘어가지 않고 지킨다면은 흐름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양선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시가를 전일 시가 내지 저가를 하향 돌파해서 끝난다면은 당장의 단계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호재가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야간까지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금요일장이고요. 아침장 변동성을 예고하는 강한 출렁임이 반복됐죠. 3,000포인트를 앞두고 매물 출회와 매집 거래의 교차 대치 상태로 보였고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많이 출렁임이 강했습니다. 뭐 한 1, 2포인트는 뭐 그냥 손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동을 줬고요. 그다음에 2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을 했습니다. 6월 19일은 선현물 차이가 이제 0.04 마이너스 0.04, 6월 20일은 마이너스 0.17, 이론 베이시스는 1.18
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영향이 목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연속 백어데이션이 앞으로 3, 4일 이상 지속되면 시장은 갑자기 꺾일 우려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5월물, 6월물에 비해 높아진 7월물에 대한 풋옵션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5월물, 6월물은 유난히 풋옵션의 시세가 붙지 못했죠. 그냥 풋옵션은 계속 죽기만 했었죠. 그걸 개인들이 선호했고 또 막판에는 금융투자가 풋옵션을 계속 대거 매집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만 금융투자는 선물에서 밑에서부터 가져온 선물 롱 포지션이 대거 빅수익을 기록한 가운데 옵션은 그냥 이제 해치 베팅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풋콜 레이쇼가 있는데 자 보시면 요 자료를 좀 볼까요? 이게 그냥 간단히 보시면 그냥 콜 옵션 거래량과 풋 옵션 거래량 이제 뭐가 많았냐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풋옵션이 6월 20일에는 풋옵션 거래량이 37만 8,334계약, 그다음에 콜옵션 거래량이 36만 8,845계약으로 6월 19일과 6월 18일, 그다음 6월 17일 정도부터 보면은 6월 17일부터 다시요. 6월 여기 13일 여기가 만기죠. 제가 표기해 놓은 게 이게 만기죠. 자, 보시면 만기 이후로 대체로 지금 풋옵션 거래가 평소보다 최근 그 5월 달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 비율을 보시면 0.5에서 뭐 0.8 정도 사이가 대체적으로 형성이 됐죠. 이게 이러고서 6월 만기가 끝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만기까지는 콜옵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콜옵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만기였다. 결국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렇게 돌파 이후에 계속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건데 딱 만기가 끝나자마자 그 비율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풋옵션이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풋옵션으로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고 6월 20일 금요일 정도 그리고 13일에서 16일 정도만 이제 풋옵션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풋옵션도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큰 차이는 아니고 시장의 현물 중심으로 유동성을 기대한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일시적인 조정 정도 나온 뒤 2차 파동을 이제 준비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도 정책 기대감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주도했으며 거래 대금을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합산 거래 대금은 4조 5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강력했고요. 특히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가면서 확실한 정책 대장주 성격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과 콜옵션 매도의 쇼커버링이 좀 나왔습니다. 자, 금요일 수급을 보시면 선물은 사실 장중에 5천억 선까지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콜옵션 보시면 물론 현물도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비차익의 환매수가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프로그램도 환매수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옵션 보시면 장내에서는 외국인들이 280억대 이상의 콜 매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금요일에 3,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가자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기존 콜 매도가 단계적으로 쇼커버링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외국인 추이를 보시면 자, 요 지점에서 3,000포인트를 넘어갔었는데 이제 콜옵션이 급격하게 늘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막판에 콜옵션 환매, 쇼커버링을 늘려서 마지막에 시장이 더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청산을 보였고 이제 그 뒤로 흔들던 증시는 이제 방향을 잡고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외국인 콜 매수가 총 118억이나 잡혔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기존의 콜옵션 매수 했던 물량만큼은 좋은 가격에 익절하면서 155억 원의 콜 매도가 나왔습니다. 콜옵션에서는 외국인은 손절을 본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은 익절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 장내 거래에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블록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콜옵션 매수 외국인은 뭐
수배 6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지도 모르는 수준의 콜옵션 상승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못해도 3배에서 6배 정도는 블록딜 콜 수익이 있었을 거다라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단 선물은 장 후반 5천억 이상까지 환매수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2천억 선으로 줄이더니, 자 여기가 아니고 선물이죠. 줄이더니 이마저 야간에서 다 매도하며 이번에도 원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야간에서 이제 1715억의 매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는 5637억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미결을 늘리는 신규 매도 우위로서 호가창을 내리면서 팔지 않고 위쪽에다가 걸어두면서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쇼커버링으로 이제 위로 잡아먹는 물량의 매도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고요. 매도 금액이 그래서 늘어나도 시장의 하락 쪽으로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을 함께 하시면은 이런 정리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충 보완하고 혹시나 그때 미처 실시간이니까 라이브니까 장중에 미처 잡지 못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리뷰 영상에서 매일마다 월화수목은 그날 밤에 올리고 금요일장은 이제 미국장을 보고 나서 이제 주말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제 일정을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 방송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실시간 방송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와 그다음에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현재 영상의 댓글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외국인은 5월 22일부터 이제 급등하는 동안에 선물을 KRX 야간 거래 포함해서 근 1조 원 가량을 매도했었고요. 만기를 중간에 이제 끼고 있어서 단순히 그냥 수치 합산으로 보면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날짜만은 그냥 단순 합산을 했을 때 1조 원 정도가 이제 매도가 되고요. 이제 상당히 이제 기형적인 구조죠.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데 외국인은 선물을 주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특히나 그럴 수도 있는데 4년 전 팬데믹 당시처럼 마지막 피크를 향해서 달릴 때 외국인은 고점에서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밑에서 대량 매수를 가지고 물갈이를 해가지고 왔던 거니까 롤오버 해서 왔거든요. 20년 3월 그 기억나요? 3월 말경까지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롤오버해서 피크 이제 한 24년 1월물 정도 해가지고 이제 선물은 이제 12월물하고 3월물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밑에서 대량 매수를 가지고 왔고 큰 수익을 실현할 때였는데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실현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매수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 와서 실현을 하죠. 주식도 뒤늦게 따라온 거지 뭐 기존에 여기서 다 팔았던 거예요. 올해 내내 팔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 붙은 거기 때문에 뭐 큰 재미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이제 콜옵션으로만 적극적으로 여기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콜옵션 수익은 좀 났죠. 근데 이제 토탈 해가지고는 아마 외국인이 이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했고요.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물에 대해서 그리고 콜옵션에 대해서. 근데 선물은 결코 주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중에만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니까 중립까지만 만들었던 거죠. 뭐. 스위칭을 막 하고 막 땡기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정도면은 여기서 스위칭이 됐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근데 스위칭 그걸 못 만들었던데도 보낸 거니까 기형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3월물과 6월물로 외국인 선물을 대량 손실을 기록한 상태로 5월물, 6월물 콜옵션을 대거 진입하며 꽤 많이 커버를 한 상황이며 7월물로는 400 콜옵션과 385 콜옵션을 중심으로 대거 블록딜 매수 물량이 유입되어 금요일 정규장 마감시까지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선물로는 주, 야간 모두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며 이는 시장이 급등하고 추세를 유지해도 위태로운 상태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은 정규장에서 매수한 선물을 야간에 다 팔아버린 거죠. 그나마 동시기에 현물을 4조 이상 사들였지만 올해 들어서 총 10조 원 이상을 매도한 상태로 최근 공격적인 매수 물량이죠. 기존에는 더 많이 팔았다가
올라갈 때 현물을 사들였으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 물량이죠. 이제 주도주들 중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 조선주, 금융주, 지주사, 그다음에 일부 뭐 카카오, 네이버 현재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제외하고 SK하이닉스 정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나머지 대거 수많은 종목들은 지금 지수 3,000포인트의 흐름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근 공격적인 주도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 물량에 대한 차익 욕구가 현재 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하지만 시장은 현재 강력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에 개인들의 코스피 매수가 1조 원을 하루에 넘어가거나 383에서 385 좀 길죠.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383에서 385를 깨지 않고 유지한다면 상승 추세의 지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목요일 쌍고점 목요일 쌍고점 후보 자리 이거는 목요일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리죠. 자, 목요일 쌍고점은 여기죠, 여기. 이거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냥 중요한 자리로서 여기 뿌리가 있으니까 이 뿌리를 체크하자 정도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계 자리 정도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피겨 자리 400 정도를 이제 봐야겠죠. 400이나 401 정도, 401이 더 사실은 400은 라운드 피겨 역할하지만 실제로는 401에서 더 이제 교체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00일 정도가 중요하다. 400일 정도 중요. 그다음에 바꿔 말해 이제 392, 400일도 포함이에요. 400일. 그다음에 392, 383에서 385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김에 이제 오버슈팅을 보인다면 이제 금요일에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삼성전자가 상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삼성전자가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수가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물론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뭐 초기 단계에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좀 진행이 몇 개월 됐던 종목들은 이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박스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뭐 현대기아차 정도가 이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이제 상승세가 좀 유의미하게 나와줘야 이제 시장이 이제 인덱스 성향으로서 이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제 여기서 3천을 넘어간 김에 좀 더 가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빌빌댔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뭐 악재가 생긴 거죠. 이건 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팬데믹 당시처럼 가장 늦게 시동이 걸린 삼성전자의 화력이 후반부에 집중되면서 피크를 찍어냈었죠. 팬데믹 당시는 이번에 이제 그런 피크를 찍는다면 기업들이 뭐 체질 개선이 되며 상승한 것이 아닌 이제 단순 정책 기대감, 정책적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효과가 이거 나중에 다 인플레이션 잡힐 거지만 현재는 이제 시장 돈 푸네, 추경도 하고 뭐 돈도 나눠준다고 하네.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도 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양책 기대감 이런 속에서 유동성을 이제 숨어있던 유동성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이제 즉 기대에 의해 나타난 것이므로 사실은 탄탄하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이 참에 체질 개선이 된다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이렇게 돈만 푼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진짜 돈으로 그냥 만드는 거죠. 증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한번 뭐 뭔가 삐끗거리면 와르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고 뭐 당장은 이제 뭐 허니문 랠리 뭐 지금 얘기 아직 뭐 몇 주 안 됐는데요. 뭐 지금은 아주 극초반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2, 3개월 정도는 생각을 보통은 하고 더 길어지면 뭐 6개월까지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 일단 관세 문제나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잘 마무리되고 막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올해 잠깐 이제 7월 정도에 좀 주춤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넘어가서 뭐 9월, 10월 뭐 연말 랠리까지는 뭐 충분히 길어진다면 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정말 이게 탄탄하게 쌓아 올린 걸까에 대한 생각은 꼭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책적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에 의해 나타난 것이므로 탄탄하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향후 미국과의 관세 및 방위비 협상에서 이제 난항을 보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어쨌든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조선도 지금 살짝 틀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이런 협상에서 난항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제 차익 매물이 급증하는 타이밍이 잡힐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7월 초에서 7월 초에 8월물 베팅으로 풋옵션 거래가 더 많아질 것에 이제 시나리오상으로 대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7월물은 이제 풋옵션 거래가 없었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는 정도지. 작년 8월물 기억나시죠? 작년 8월물처럼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이제 극강으로 모으는 그런 형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8월물, 공교롭게도 작년도 8월물이었는데 올해도 8월물이 될까?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것도 일시적인 흔들림이라고 보여져요. 일시적으로 좀 출렁임이 얼마나 세냐의 문제겠죠. 단기적인 코스피의 다음 매물은 이제 3040선이며 골드만삭스의 목표치가 이제 3100에서 3150선까지는 2차 상승세로 열어두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은 채 현재 방산, 조선, 원전, 금융, 지주사,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구성된 주도주의 힘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다음 시장을 이끄는 카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요일에는 슬쩍 2차 전지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일지 모르겠어요. 2차 전지는 지속적인 성향을 최근에 보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에서 슬쩍 여기까지도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좀 보고요. 돈이 이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런 모습이죠.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마지막 오버슈팅을 빠르게 보인다면 다음 주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5에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한 뒤에 추가 상승 자리를 이제 보기 쉬운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간다면요. 당연히 인덱스 성향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 시총을 많이 끌어올릴 테니까요. 하필 이제 롱 포지션을 이제 마감 짓는 금요일 미국 6월 만기일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생긴 악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하루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드렸듯 개파락해서 바로 끌어올리면 그냥 조정 하루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시간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조정이 하루짜리일지 일주일 정도 갈지는 이제 장중 상황을 체크해봐야겠지만 아직 풋옵션 거래가 폭증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현물과 콜옵션 중심으로 그리고 콜옵션도 처리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왔던 자금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서 기회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함께 실시간 방송 중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올 2월쯤에 이제 분산 과정을 보였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쭉 끌어올리다 이렇게 분산 과정을 보였던 것처럼 한 방에 내리꽂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악재가 크지 않은 이상 악재가 크거나 이제 작년 8월물처럼 풋옵션을 막 왕창 사들인 외국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자, 세 번째로 이제 장중 플러스 블록딜 포함해가지고 이제 주요 7월물 옵션 행사가를 좀 표기해봤습니다. 콜옵션에서는 주요 행사가가 원래 400에서 385를 언급드렸는데 420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재차 상승을 접고 조정받고 상승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420에서 승부처가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요. 420에서 지금 유의미한 거래들이 조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에서는 이제 430 풋옵션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풋 배팅을 하나 이제 들어간 게 좀 보였고요. 390 풋, 380 풋에서 좀 특이 거래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405 콜 포함, 405 콜옵션 포함 이하의 미결이 미결제 약정이 대체로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쌓았던 외국인 콜매도 포지션이 손절, 쇼커버링, 손절 청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콜은 익절이죠. 반대로. 반면에 430 풋옵션과 390 풋옵션을 포함한 대부분의 풋옵션의 미결이 늘어서 조정을 보는 투자자들이 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주요 콜옵션 블록딜 추정
입니다. 이건 뭐 일부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6월 9일에 400콜 중심으로 가장 많이 블록들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6월 4일에 385 콜옵션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에 400 콜옵션 중심으로 또 많이 일어났고요. 이때는 일부 청산이 좀 나온 듯하지만 뚜렷하게 해석하기가 좀 불가하다는 판단을 말씀드렸죠. 6월 18일 거래 때 그랬고요. 다만 장중에 6월 18일 장중에 나왔던 6천 계약대의 블록들은 이제 청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결이 급감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9일에 380 풋옵션에서 장중 블록들을 통해 미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0가 이거 6월 19일, 6월 20일, 6월 20일 금요일이요. 6월 20일 380 풋옵션에서 장중 블록딜을 통해 미결이 감소되었고 390 풋옵션과 430 풋옵션에서는 장중 블록딜을 통해 미결이 반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복잡하게 섞여서 거래가 되었지만 금요일에는 이제 블록딜 물량이 콜옵션보다 풋옵션이 더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들이 원래 이제 평소에 계속 나와요. 그러나 이제 평소보다 더 많고 다양한 행사가에서 나오면서 이제 블록들 물량을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위에 주요 일정에서 발생한 주요 블록들 위주 정도로 체크하면서 해당 행사가의 매물이 뭐 대량으로 출회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장내 수급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그 자체로는 완전치 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결 체크를 좀 자세히 해봐야겠죠. 자, 이제 지지와 저항 타점 및 유효 타점입니다. 이제 파생반에 이제 올려드리는 늘 8시 41분에 정규반인 정규 교육반 학원 개념이죠. 정혜원 파생반 텔레그램에 늘 8시 41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저항은 402.4로 잡아드렸는데요. 이거는 매물대와 근데 사실 400 이상, 390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약간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 옵션 가격으로만 체크를 해야 되고 기술적인 것들로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 51분에 이제 402.2에서 한 템포 쉬어갔죠. 자, 어차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갔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제 402.2, 402.4 부근에서 한번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었어요. 근데 좀 많이 접긴 했어요. 여기가 순간적으로 막 2.5포인트만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막 다시 돌파해가지고 올라가서 402.4를 슬쩍 넘기는 402.6에서 또 한번 급격하게 또 꺾였습니다. 거의 3포인트를 꺾이는. 정말 금요일에 진짜 깜짝 놀랐죠. 이 변동이 특히나 자 여기 9시 4분봉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실시간 같이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 놀랐죠. 최근에 보인 1분봉 변동성 중에 가장 컸죠. 이거 작년 8월을 생각나게 하는 정도의 그런 변동성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거칠었죠. 워낙 진폭이 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407.5까지 2차 저항을 좀 높여 잡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장중에 가지 않았고요. 삼성전자 상승의 부재와 금융투자의 매도 확대로 인해 정규장에서는 405.85가 이제 고점이었고 이제 야간장에서 이제 그 자리 부근까지 갔습니다. 야간장에서 미국장 개장 전 시간대에 407포인트를 이제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 오전에 참 잡기가 좀 어려웠죠. 이제 그러나 그 전날 이제 공부했던 내용 하락할 때 봉 전체를 돌파하면 이거는 하락을 이제 접어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여기 순간적으로 이제 하향 이탈. 자, 이게 하향 이탈하는 타점도 중요한 타점이죠. 9시 1분. 이거 적어놔야 되죠. 뺐네. 9시 1분. 자, 여기 하향 이탈할 때 혹은 저항점에서 이렇게 이탈할 때 숏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청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얻어 걸린 거지. 시장이 살려준 거죠. 그냥 여기 가버리면 죽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여기 음봉의 몸통을 전체 다 돌파해버렸죠. 순식간이긴 했지만 돌파하고 돌파 안착되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 포지션을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지지받고 롱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8시 52분 1차 저항 부근 9시 1분 여기 하향 이탈봉 그다음에 9시 5분 자 순간 돌파한 그 중간 돌파 지점과 지지받는 지점 9시 8분 자 그 자리를 한 단계 더 V턴으로 돌파하는 지점 롱이죠. 그다음 9시 10분 11분 1차 저항 부근에 가까워지고 볼벤 상단을 돌파한 지점 숏이죠. 그 다음에
9시 24분경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딛고 자 24분이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도 저항되니까 여기도 한번 숏이 공략이 가능하긴 해요. 이 요거네 요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숏 그다음에 딛고 이제 지지 반대를 판단하면서 이 추세를 그어놓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지받는구나 해서 그 자리를 돌파하는 요때가 롱타점이 또 될 수 있겠죠. 자 돌파잖아요. 여기가 롱타점이죠. 이건 누가 봐도 롱타점이죠. 이렇게 돌파하는 것도 마찬가지. 돌파 지지도 마찬가지. 그쵸? 커트는 요거 이탈하는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죠. 당연히 커트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야죠. 무조건적인 건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익비만 맞으면 되죠. 승률도 더 올라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시 53분경에 자 이렇게 해서 고가를 만들고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여기 빗각도 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워낙 이제 돌파를 만드는 그 수급이 이제 외국인들이 3천을 넘어가서 쇼커버링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자 일단은 10시 53분 이때를 이제 돌파로 봅니다. 자 여기 자 10시 53분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요 라인을 이렇게 가다가 돌파한 지점이죠. 돌파 지점.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 돌파 지점. 자 여기가 10시 5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깨지 않으면 이제 롱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후에 이제 볼벤과 노란선 어차피 상승 수급이 뭐 잡혔기 때문에 너무 하방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하방이 없었죠. 개인들 콜매도 익절이긴 하지만 콜매도 올라오고 외국인들 손절이긴 하지만 콜매수 올라오고 선물 매수 올라오고 프로그램 올라오고 이거 뭐 현물 주도주 막 네이버 카카오 막 거래대금 뽑아내고 막 이러는데 하이닉스 5%나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LG엔솔도 막 올라오고 2차전지도까지 올라오고 숏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눌림 할 때 조정 보일 때 롱 포지션이 더 좋았죠. 그래서 여기서 유의미한 이평 라인을 이렇게 볼벤과 함께 지지받는 자리 정도를 또 활용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침 변동성이 너무 출렁임이 커가지고 실전에서는 이제 평소보다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잘 공략해가지고 1승, 2승, 3승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함께님 1번 타점에서 쭉 보시고 뭐 2번 청산하시고 3번 롱 보시고 좀 성급했긴 했지만 3번 시장이 좀 도와준 거죠. 이것도. 그래서 요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3승 또 이렇게 연습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뭐 소신님 같은 경우는 요날 금요일 매매일지 이제 정말 예쁘게 잘 작성해 주시죠. 정말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말 손이 많이 갔는데 정성을 진짜 다해서 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매매도 정말 훌륭하게 하셨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아까 전에 그 생존 데이 트레이딩 타점 1번에서 숏 공략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하시고 분할 청산하시고 이거는 못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롱으로 들어가서 여기 돌파롱이잖아요. V턴 돌파롱 보시고 청산하시고 정말 이 순간적인 변동성에서 순간 상황 판단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연습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매매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의 매매를 좀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까도 말씀드렸듯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구독했습니다 신청하셔가지고 초대받으시면 참여 코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하는 거,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84만 주 매도했고요. 전일 리뷰 영상에서 이제 45만 주 삼성전자 매수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매도로 정정합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8, 9개월째 똑같습니다. 근데 금요일에는 59,000원 지지 리테스트를 한 날이었고요. 당일 저점은 59,100원이었죠. 지지하지 못하면 시장은 저점 이탈로 진폭 확대가 가능하나 금요일은 6만원에서 59,000원 사이에서 횡보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나온 악재에 의해 아직은 박스 구간을 헤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얼마나 밀려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만 1%라도 밀릴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도 일요일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남은 주말 동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희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다른 내용하고 또 이제 접목해 가지고 상쇄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의 상쇄.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까지 나타나는 일들 하도 이제 세간에 시끄러우니까 이제 뭐가 또 변화가 생길지 주목해 보면서 월요일 아침장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은 이제 선물 1,956억 매수로 마감했는데 이제 야간에 1,715억 매도하면서 이제 다 원위치 돌려놨고 장기 누적은 여전히 매도인 가운데 최근 큰 선물 기반 없이 포지셔닝 없이 올라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915억 매수가 나왔는데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1개월간 매도 누적이 약 24조 3,733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66.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584억 매도를 했습니다. 야간장에서는 1369.8원 종료했고요. 최근 외국인은 하루하루 달러 선물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반복하는 단기 차익 거래에 치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는 그렇고요. 단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차익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장기는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빗각 하단이 지금 체크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아직까지는 장기 상승 추세다라는 겁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2.92 포인트 하락한 23.97로 마감했습니다.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에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급등함에도 이제 변동성 지수와 등합은 전일 대비 하락하며 정상 패턴을 유지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미국 S&P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됩니다. 6월 24일 화요일은 한국 우리나라 6월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있고요.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있고요. 나토 정상회의가 네덜란드에서 25일까지 열립니다. 6월 25일 수요일은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미국 1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6월 27일 금요일은 가장 중요한 5월 PC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의 롱 포지션의 6월 만기가 끝난 가운데 파월 의장 청문회와 1분기 GDP 발표, 5월 PCE, 나토 정상회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 주요 일정이 몰려있는 변동성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증시도 3천을 넘어선 코스피가 추가 상승세를 달릴지 아니면 금요일 밤 발생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악재에 밀려 차익이 주도하는 한 주가 될지 매도 물량이죠. 매도세가 주도하는 한 주가 될지 함께 주목하며 시장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